이번 시간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눌리는 종목들이 보통 눌렸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런 시장에서 괜찮은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눌림목 매매가 정말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다른 매매도 다 똑같겠지만 이 눌림목 매매가 종목 선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 유튜브에서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 선정만 잘 한다면 눌림목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통 눌림목 매매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초반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괜찮은 종목들, 차트가 괜찮고 거래량이 괜찮은 종목들은 보통 장 초반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예 시초가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면은 눌림목 매매를 좀 노려볼 수 있는데 보통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가격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지 좀 유리하고, 분할 매수란 시초가가 6,290원이라면 여기서 1% 빠졌을 때 절반을 매수하던가 아니면 2% 빠졌을 때 절반을 매수하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1%가 더 빠지면 나머지 절반을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반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매수를 했는데도 계속 내려간다. 계속 내려간다면 일단 한 번쯤은 지지가 걸리는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이렇게 내려간다면 일단 한 번쯤은 지지해주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거래량이 좋고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보통 한 번쯤은 지지를 해줍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줄 때 중요한데, 지지해줄 때 바로 올라가가지고 자신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위에 매물이 좀 벅차다 이렇다 싶으면은 본전에라도 팔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시초가 회복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본전으로 회복을 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다 싶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전에 매도를 잘 하고 머뭇거리다가 여기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을 깨면서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눌림목을 보고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눌림목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수익보다는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반등하면 여기서 더 오를 것 같다 하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본전을 챙기고 다른 눌림목 매매를 내일 준비를 한다든지 다음 날에 준비를 한다든지, 어차피 오늘 안 먹는다 하더라도 내일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눌림목인지 간단하게 호가창을 보고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걸려야 될 종목은 시간에 거래해서 너무 오버스럽게 오른 종목들, 다날도 시간에 거래해서 9% 올랐다가 갭상승이 9%도 못 미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갭상승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9%나 올랐는데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9%를 시간에 거래해서 올려놨지만 시초가는 이거에 못 미치는 가격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에 거래에서 힘이 없고 정규 시장에서 매도할 만한 힘이 더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필히 이 시간의 거래 가격을 회복을 해줄 때, 이 3,750원을 회복해주고선 그거를 좀 지켜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밑에 가격이라면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눌림목이냐면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덕산테코피아를 예로 들어볼 텐데, 눌림목은 항상 이렇게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은 거래량이 몰리거나 거래량이 깡패거나 아니면은 이 이동 평균선을 따고선 따라서 꾸준하게 올라주거나 아니면은
전 고점을 뚫기 위한 움직임이 보일 때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거나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거래량이 붙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거래가 붙는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뭐 이게 신규 상장이 아니고 그 전에 하루 거래량이 막 10만 주 이렇게 됐던 게 지금 최근 들어서 100만 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터진다면 이 종목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할 땐 이런 차트와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기본이고,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 전날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들은 여기 전일 거래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거래량 상위에 거래량이 이렇게 전날 크게 터진 종목들, 크게 터졌는데 양봉인 종목들, 그리고 또 이게 주식시장에서 변수가 많은 게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폭락을 하는 종목들, 한 3-4% 이상 폭락을 하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시간의 거래에서 한 1% 정도 움직이는 건 상관없고 그냥 보합 수준일 때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 일단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눌림목이 있죠. 이 로보로보는 어제 로보주가 이 SP 시스템스 때문에 잠시 상승을 했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에 관련된 종목들은 당일 되면은 시세를 그냥 갭상승해서 음봉으로 무너지거나 추가적으로 시세를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그 전날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날에 종가에 매수를 해놨다가 그 다음날 뭐 시초가에 그냥 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대상으로 선정을 안 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포스코엠텍 같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올랐으니까 일단 이것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움직인 거는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제외하고, 어떤 것들이 눌림목이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래가지고 종목들이 다 약간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 뉴욕 증시의 급등으로, 그리고 환율이 하루에 1%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지수 1.6%.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고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갭상승한다고 무조건 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도 이 눌림목 매매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이 덕산테코피아가 이날 저가가 마이너스 5%까지 왔다 갔고, 그리고 저가가 2%, 저가가 보합, 시초가가 2%고 저가가 보합입니다. 그러면 2%가 빠진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저가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당연히 장 초반에 주포가 장 초반에 대놓고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좀 높은 갭상승이나 좀 의외의 갭상승이 아닌 이상은 주포가 그냥 대놓고선 장 초반부터 매집하고, 뭐 기간이 주포면 기간이 장 시작하자마자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간을 두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항상 단타성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눌림목 매매가 성공을 하는 것이고, 눌림목 매매가 어떻게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그냥 싸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하루에 마이너스가 뜨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고, 어떤 구간에 눌림목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일단 주가가 시작을 해서 정확한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한 10분에서 15분까지, 9시 15분까지는 눌림을 줘야 됩니다. 또 예외적인 상황이 무엇이냐면, 너무 높은 갭상승이나 아니면 갭상승 이후에 만약 2% 갭상승을 해서 10%까지 올랐다가
너무 높게 올랐죠. 그리고선 다시 떨어진다. 그거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잡는 게 아니고 뭐 시작했다가 잠깐 한 2, 3%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시세를 준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장 초반에 한 9시 15분까지 보다가 이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 종목의 이런 움직임과 변수에 따라서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사이에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하락에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하락하든 잠깐 올랐다가 하락하든 간에 그 하락에서 그 하락이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원시원하게 단타들의 그런 손절, 그러니까 좀 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오늘은 폭락을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호가창만 보고 말이죠. 이 차트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선 폭락을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차트만 보고선, 차트가 아니고 호가창만 보고 호가창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락을 순식간에 시초가 대비 3%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하락할 때 그때 눌림목 매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선 좀 한 호가씩 뺀다. 한 호가씩 서서히 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덕산 테코피아도 저도 항상 관심 종목인데 오늘은 지금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매매를 했고 눌림목 매매를 뭐 이제 하기보다는 확실히 고점을 뚫어줄 때나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 유지될 때 다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로 진입을 안 했고 이렇게 서서히 간을 보다가 빼는 종목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호가창을 보면서 제가 녹화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호가가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싶으면 엄청나게 많고 위에는 물량이 없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한 호가씩 계속 서서히 내려간다. 그리고 위에 물량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이 밑에 호가의 물량들은 빵빵한데 계속 한 호가씩 꾸준하게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눌림목 매매에서 제외가 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려면 순식간에 그냥 빠져야 됩니다. 이런 물량들도 많이 없고 순식간에 그냥 시장가 매도가 나오거나 개인들이 대놓고 그냥 손절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뭐 키움증권의 수급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호가창만 보시더라도 인위적이다고 느꼈을 때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게 이렇게 물량을 대놓고 쌓아놓고선 매도 물량은 많이 없으니까 개인들한테 이거는 그냥 개미털기다, 언제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이걸 안심하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 물량이 많이 받쳐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잘못 잡아가지고 폭락을 하거나 계속 가지고 가다가 그게 큰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그냥 빠른 시간 내에 1%에서 3%가 하락했을 때 그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강한 종목이 빠를수록 좋고 그 빠르게 하락한 다음에 잡은 뒤에는 당연히 시초가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가 매수한 가격의 기준으로 시초가와 비교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호가창을 볼 때는 눌림목 매매나 뭐 다른 호가창이라도 장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호가창이 좀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호가창은 항상 자유로워야 되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뭐 대놓고 물량을 쌓아놓거나 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낚기 위한 프로그램 매매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좀 설정이 된다면 이 주식은 더 이상 못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을 봤을 때 그냥 혹하는 호가창이나 개인들을 대놓고선 매수를 하라고 유혹하는 그런 호가창을 피하신다면 이 눌림목 매매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겠죠. 종목 선정은 제가 장 끝나고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지만 항상 살아있는 종목들, 거래량이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다가 호가창만 보고선 100%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매수를 했다가 종종 이 눌림목에 매수를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눌림목에 매수했다가 이게 더 이상 못 오르고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14% 갭상승 이후에 20% 많이 오른 가격이죠.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눌림목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시초가에서 갭상승이 안 높은 거 그런 종목들만 하시다 보면 이 눌림목 매매에서 좀 경험이 쌓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합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좋고 눌림목 이후에도 손절도 중요합니다. 이 호가창만 보고선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장이 한 가지 수학 공식을 안다고 매매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과 다양한 변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눌림목 매매에서도 한 가지로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부터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있으며 다음에는 매매 영상으로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